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오늘 대표 이지희라고 합니다. 123일 동안 부산에서 직접 사회도 보고 그리고 광장에 나온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면서 청년단체를 좀 튼튼하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좀 어려운 주제를 받았는데요. 청년 정치 활성화와 시민 청년운동 청년성 회복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주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광장에서부터 만난 청년들이 얘기하는 정치는 뭐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시국이 광장의 시간도 있다고는 하지만 선거의 특성상 정치의 시간이고 정당의 시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국에 지금 청년들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짧게 나눠볼까 합니다. 광장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쏟아져 나왔던 12월 초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부산은 오늘 이제 한 대선 후보 와서 유세를 했지만 거의 제 체감으로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12월 달에는 다 모여져 있었다 정도로 집회 시작 3시간 전부터 청년들이 줄을 서서 자유발언을 신청하려고 줄을 서고, 소위 말하는 일렬이죠. 맨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리 깔개를 사서 앉아있는 모습, 진기한 광경들이 펼쳐졌는데, 이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석들이 쏟아졌습니다. 저 청년들 도대체 어디 있다가 나온 거냐. 오늘도 이제 아까 고민 얘기하시면서도 얘기하시지만 식사하시면서 청년들을 모으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도 사실 했는데, 그토록 우리 시민사회가 찾아 나섰던, 그리고 저도 만나고 싶었던 청년들을 한눈에 광장에서 만나게 된 진기한 광경이 펼쳐졌죠. 가장 많이 뉴스나 언론이나 학자 분석하는 거에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 청년들 다 왜 이제 나왔냐? 어디 있다 나왔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딱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정치가, 이 세상이 한 번도 청년을 바라볼 준비를 했었나? 이제야 눈에 보인 건 아닐까? 완전 대비되거든요. 청년들은 늘 광장에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나면. 저는 세월호 때도 나갔고요. 뭐 때도 나갔고요. 혐오 살인 있었을 때도 하물며 나갔고요. 직접 피켓을 만나서 나가본 경험이 있고요. 아니면 못 나가더라도 SNS 열심히 나르고요. 박근혜 때 엄마 따라서 나가본 적이 있고요. 다 나가본 적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회는. 이 청년들은 어디 있다 나왔냐? 왜 이제 청년들이 드디어 일어났나? 드디어 깨어났나? 이런 의문들을 품게 되면서 이 대비되는 지점은 뭘까 고민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세상이 청년을 좀 바라볼 준비가 되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으는 이 공감버스도 그 면에서 상당히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 만나서 정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광장에 나온 것들이 파면, 탄핵, 그리고 어쩌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세상, 아니면 내가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고 하지만 고도의 정치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퇴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서명 광장으로 나오는 것, 혹은 약속을 다 미루고 술 약속 하나도 안 잡고 스트레스를 구호를 외치면서 풀겠다고 하는 이 결심, 저는 이거는 지금 이 한국 사회의 청년에게 최대 고도의 정치행위를 한 거다. 그렇다면 정치는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봤습니다. 광장을 겪기 전과 후를 나눠봤을 때, 광장 전에는 그냥 국회의원, 그 사람들이 하는 정치인 줄 알았는데, 저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였네요. 구호를 외치는 것도 정치행위네요. 이러니까 실제 부산에서 7만 명이 모여서 이 탄핵 가결의 기쁨을 나눌 수 있네요. 부산이 이렇네요. 이 광경을 스스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이전과는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퇴진 때와 지금 윤석열 탄핵, 이 차이점은 아까 발제도 나왔지만 우리 함께, 결국에는 연대성인데, 이 연대 문화를 계속 뿜어낼 수 있었던 힘도 같이 뭉치면 가능하구나를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꼈다고 얘기하는 청년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엄청
가슴이 아프죠. 저는 그래도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마음 맞는 청년들을 만났고, 뭐 답답한 일이 있으면 술 한번 시원하게 먹을 청년들 있고, 정치 얘기 답답하고 짜증나는 얘기할 청년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서 혼자 나와서 서 있는데 옆에 아무도 처음 보지만, 저도 이 친구 오늘 처음 보거든요. 만약 광장에서 나왔다. 우리는 처음 보지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랍니다. 여기에서 연대감을 느끼고 여기에서 함께하는 힘을 느낀다고 하는 것에 이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바라보는 정치가 그동안 어땠는지, 그리고 하물며 정치는 청년들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지 좀 의문을 품어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유의미하게 봤던 사례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 인터뷰 질문, 제가 청년들을 쭉 만나는 인터뷰 질문 중에 하나의 질문이 정치의 점수를 매긴다면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막 구속이 되네 마네, 막 탈옥을 하네 마네 이런데 정치에 과연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 의문을 품으면서도 저는 질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점수가 다 올랐어요. 12.3 계엄 전과 후에 정치에 대해서 매기는 점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높아졌어요? 물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치의 정의가 넓어졌다. 정치는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장, 이 힘들로 다 하는, 어쩌면 맞는 말, 어쩌면 교과서에 있었던 말, 어쩌면 역사 속에서 봤던 말들인데 그거를 실제 경험하고 나니 나는 이제 정치에 기대를 걸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공동선언문, 저는 발제해주신 우리 발제자 선생님의 그 칼럼 정말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공동선언 환영한다는. 광장에서 만난 청년들도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내가 말했던 광장에서 추운 겨울 다 떨쳐내고 얘기했던 그 힘을 모으자고 하는 연대의 힘. 이게 정치의 범위, 그냥 의회 정치로 가면은 절대 구현될 수 없다고 믿었던 그 힘이, 광장의 힘이 추동되어서 내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내란 청산이지. 이게 내가 꿈꾸는 사회대개혁, 다시 만난 세계를 향한 첫걸음이 맞지.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고 여기에 어떠한 의구심도 품지 않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지금 부산에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고 이 시민운동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제가 광장에 나온 청년, 뭐 여기도 한 명 왔는데 행진 사회를 보는 청년들도, 그리고 뭐 자원봉사를 하는 청년들도 다 그냥 혼자 나온 청년들을 제가 그냥 명함 한 장 들고 들이내밀면서 안녕하세요, 저 사회자인데요, 저 잠깐 만나줄래요? 하면서 그냥 제안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안을 받아서 연락처를 저에게 남겨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시간씩 인터뷰를 쭉 했어요. 그걸 엮은 책도 하나 냈는데 이 청년들의 마음은 뭐였을까? 일면식도 없는 나를 사실은 만나서 1시간 동안 자신의 정치의 길을 와다다다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 못한 말이 있나요? 라는 말에 속이 다 시원하다. 말 다 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년 정치가 활성화된다는 것, 시민 운동에서 청년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장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인데 사실은 그것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청년 단체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저도 이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폭넓게 만들어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 70여 명의 청년들이 지금 청년오늘에 광장에서 만나서 청년오늘에 가입을 해서 뭐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버스 한 대 대절해서 광주도 가고요. 5.18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광주도 가고 뭐 향후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결국에는 이 과정들이 저의 한 명, 제가 먼저 들이내밀었던 그 명함 한 장으로 저는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체가 한 명이 있으면 모든 시작이 된다. 근데 이 청년 운동이든 청년 정치의 활성화든 청년을 아까 뭐 소비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인사말에서 해주셨지만 전폭적으로 앞세워 주실 때, 뒤에서 밀어 주실 때 사실 가능하지 않나? 바라볼 준비가 시민사회부터 정치가 청년들의 움직임을 작은 행보라도 지켜볼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선 전국으로 들어서서 청년들 많이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거리에서 보기 힘들죠. 네.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에 제가 집회를 돌아보면 12월에는 청년들이 막 만들었지만 맨 마지막 가면 갈수록 특히 내란속의 탈옥 이후로는 응원봉의 빛은 받지만 응원봉을 들고 있는 사람이 좀 달라졌습니다. 다 선배님들께서 응원봉을 들고 계셨거든요. 응원봉은 있어요. 그래서 와 청년인가 하고 가면 응원봉을 들고 있는 사람은 청년이 아닙니다. 집회 문화가 그냥 바뀌었기 때문에 촛불 대신에 응원봉을 들고 나오신 거겠죠. 청년들이 없습니다. 다시 흩어졌어요. 근데 저는 흩어졌다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분명 자신의 자리에서 무언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제 2명의 청년을 만났는데 소년이 온다 책을 읽고 술 한잔 하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년원을 회원가입을 했거든요. 2명 다. 근데 왜 그렇게 덜컥 어느 한 공동체에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대요. 어제는 청년원들이 운영하는 책 모임에 신청을 해서 들어갔고 근데 회원가입은 뭔가 제한이 올 것 같은데 내가 어느 단체에 들어간다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들어가면 이지 대표가 얘기하는 말을 그대로 뭔가 따라야 할 것 같고 그치만 나는 다른 부분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순간에 난 나올 수 있을까? 공동체의 힘이 정말 있을까? 광장에서 그냥 그 정도로 개개인이 모인 그 공동체의 힘 정도로만 우리가 사회가 발전되면 되는 거 아닐까? 수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아, 이 장에서 함께 해야겠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 한국 사회가 청년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저는 청년 정치도 청년 운동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들이 각자의 지역에 가셔서 많이 청년들을 응원해 주시고 부산 지역에서는 청년 오늘이 100인 후원자 모집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만큼의 돈이 없어서 실제 움직일 수가 없는 지경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현실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자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일단 청년들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패기 사실 그걸로 지금까지 왔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원입니다. 매달 그동안도 이 단체를 유지 정도죠. 사실은 저희도 청년을 만나기 위해 숱한 노력들을 해봤지만 이번 광장이 묶어준 너무 소중한 청년들이 70여 명이 저에게 청년 오늘의 손을 잡아주고 이지의 손을 잡아줬는데 돈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돈이 없고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선배님들은 그렇게 느끼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돈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저희 약간 이런 거 못하는 스타일인데 단체 대표의 책임감, 이 단체 조직 운영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이 소중한 청년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안 되겠다. 철판 깔고 이지 얼굴 딱 박아가지고 후원자 100명 한번 모집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제부터 문을 뗐습니다. 거기에 손 잡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결국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주를 가는데 버스비만 또 이제 성수기라서 거의 200 가까이 드는 조건에서 그럼 청년들한테 뭐 몇십만 원 거둘 거냐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만 원 거두면 청년들이 또 안 와요. 더 많은 청년들이 오려면 결국에는 또 더 절감하고 하는 조건이라서 사실은 자원을 물으신다면 저는 전폭적인 응원을 담은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